프로 첫 해에 벌써 주전 경쟁자로 부각되는 오재원. 작년 9월 드래프트에서 한화 이글스가 손꼽아 3순위로 선택한 오재원. 19은 이제 팀의 차세대 중견수로 급성장하고 있다. 당찬 포부를 드러낸 그는 시즌 시작 중견수 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재원의 최대 강점은 타구 접점 능력과 빠른 발놀림이다. 더불어 입단 후 약 3kg의 근육을 증가시켜 프로다운 체형을 갖췄으며 스스로 몸집은 작아도 힘은 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신속한 주루와 광범위한 수비 커버력이 그의 핵심 무기로 평가받는다. 한화 이글스는 비시즌 기간 중견수 보강을 위한 트레이드 시도를 했지만 상대팀의 높은 요구 조건으로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다음 시즌 개막전 중견수로서 오재원의 출장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선배 이원석, 이진영과의 격렬한 경쟁이 예상되나 현재 팀에서 오재원과 맞설 만큼 빠른 발과 수비력을 가진 선수가 없다는 점이 그의 큰 강점이다. 세 번째 해, 이제는 집중이 요구되는 황준서의 결에 2024년 신인 드래프트 1순위의 기대를 안고 합류한 황준서, 20에게 2026년 시즌은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다. 신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황준서는 데뷔전에서 5이닝 1실점 승리로 가능성을 드러냈으나 체력 난항으로 지속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전 시즌에는 23경기 출장에서 2승 8패, 5.3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팀의 6연패가 이어지던 8월 SSG전에서 6이닝 무실점 투구로 연패를 멈추는 히어로적인 활약도 펼쳤다. 또한 포스트 시즌 2경기에 투입되며 값진 경험을 얻었다. 시즌 종료 후에도 그는 휴식 없이 일본에서 열린 마무리 캠프에 참여해 슬라이더 구종 개발에 주력했다. 이는 팀 분석 스태프의 제안에 따른 결정이다. 직구와 스플리터 위주의 두 가지 구종을 가진 그는 세 번째 결정적인 무기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벽은 체력과 지구력 관리로 여겨진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구종 다양화보다 신체 컨디션 향상을 우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오재원과 황준서는 각각 타선과 투수진에서 한화 이글스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 주자다. 오재원은 트레이드 무산 이후 주어진 기회를 확실히 잡아야 하며 황준서는 기대에 부합하는 성장과 성적을 증명해야 한다. 2026년 시즌은 두 선수가 유망주를 넘어 팀의 주축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팬들의 염려와 기대 속에 두 선수의 발전 정도가 한화 이글스의 새로운 부흥을 가를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화는 17일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최된 2026 KBO 신인 선수 지명회에서 전체 3순위로 오재원을 선택하였다. 첫 순위는 당연하게 박석민의 아들이며 최고 구속 157km를 기록한 우완 투수 박준현, 18북일고,이 차지했다. 그러나 2순위 후보로 유력했던 경기항공고 양우진이 U18 청소년 국가대표팀 소집 전에 피로 골절을 당하며 2순위부터는 예상 밖의 전개가 이어졌다. 이번 신인 지명회는 매년과 같이 우완 투수들의 인기가 높았으나 야수 자원이 더 우수하다는 평가 속에 야수 상위 3명의 조기 선발도 예견되었다. 두 번째 순위의 NC가 유신고 3루수 신재인, 18을 지명하며 변수가 생겼다. 이 선택에 현장이 웅성했고 한화의 차례 때는 더욱 큰 반응이 터져나왔다. 오재원은 이렇게 일찍 뽑힐 줄 몰랐는데 높은 순위로 지명해주신 한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항상 저를 뒷받침해주신 가족분들께도 고맙습니다. 야구 인생을 도와주신 모든 학교 감독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제 롤모델은 메이저리그 배지환 선수입니다. LG 박혜민 선수와 유신고, 선배인 정수빈 선수를 존경하며 그들의 영상을 자주 본다. 한화에 들어가게 되어 인성부터 갖추어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힘쓰겠다. 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전했다. 오재원은 KBS의 기준 키 177cm, 체중 76kg의 우투자타 중견수로 정확한 타격, 빠른 주루와 중견수 수비가 장점이다.
1학년 때부터 명문 유신고의 중심 타자 역할을 수행했다. 작년 U18 청소년 대표팀에서는 유일한 2학년 선수로 발탁되었고 올해는 주전 중견수이자 주장으로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다. 1라운드 경쟁자로서 아쉽게 평가받던 타격 역시 3학년에 들어 타율 0.442, 95타수 42안타, 32도루, 장타율 0.653을 기록하며 눈에 띄게 발전했다. 고교 통산 성적은 타율 0, 421, 228타수 96안타, 1홈런 45타점 83득점 57도루, 출루율 0.527 장타율 0.575 OPS 1.102이다. 오재원을 선택한 것은 기존 투수진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나는 160km 우한 강속구 투수 듀오 문동주, 김서현을 비롯해 정우주, 황준서 등 리그 최고 수준의 투수 유망주가 많다. 하지만 야수 유망주는 문현빈 외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중견수 자리는 하나가 반드시 보충해야 할 포지션으로 지목됐다. 전면 드래프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2026 KBO 신인 드래프트는 1라운드부터 11라운드까지 이루어지며 2024년 구단 순위의 역순인 키움 NC 하나 롯데 SSG KT 두산 LG 삼성 기아의 순서로 실시된다. 이 중 NC는 하나와 SSG로부터 각각 양도받은 3, 4라운드 지명권을, 키움은 기아로부터 양도받은 1, 4라운드 지명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모든 구단이 모든 지명권을 사용할 경우 키움과 NC는 13명, 하나와 SSG는 10명, 기아는 9명, 나머지 구단들은 11명의 선수를 지명하게 되어 총 110명의 선수가 KBO 리그팀의 유니폼을 입게 된다. 이제는 젊은 선수 대우받지 않고 실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황준서는 2024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입단한 특급 유망주이다. 각오를 다지고 시즌을 대비했던 황준서는 올해 선발과 불펜을 넘나들며 23번 등판에 2승 8패 평균 자책점 5.30을 남겼다.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영웅이 된 순간이 있었다. 팀이 6연패에 빠져있던 8월 23일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6이닝 3피안타, 무사사구 6탈3진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팀의 추락을 멈췄다. 이 승리로 그는 451일 만에 선발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포스트 시즌인 플레이오프와 한국 시리즈에도 각각 2경기씩 출전하며 값진 경험을 축적했다. 지난 시즌을 반추한 황준서는 작년 일본 교육리그에서 중간에 돌아왔고 올해는 스프링 캠프에도 합류하지 못했다. 스스로에게 실망한 마음으로 시작했고 그 점을 많이 생각했다며 야구에 대해 많이 배운 한 해였다. 때론 너무 쉽게 생각한 부분도 있었다고 본다.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야 함을 깨달았다. 많은 도움이 된 시즌이었고 마음가짐을 다시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포스트 시즌의 경험 또한 소중했다. 그는 오히려 재미있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 경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출전하지 않아도 언제 나갈지 모르며 대기하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시즌이 끝난 후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린 마무리 캠프에 참가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황준서는 슬라이더에 특히 주력해 연습했다. 전력 분석팀에서 슬라이더의 필요성을 강조해 이번 캠프에서 반드시 터득해 가려 했다고 설명했다. 매년 논의되던 체중 증가에도 신경을 썼다. 작년에는 류현진이 도왔다면 올해는 이원석이 파트너가 되어줬다. 황준서는 같은 방을 쓰는 원석형과 밤마다 라면을 7, 8개씩 함께 먹는다. 승일 형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도와준다. 같이 하니 동기부여가 된다고 전했다. 황준서는 1군에서 경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경험이었다. 다른 이들은 해보지 못한 포스트 시즌도 체험했다며 내년 시즌은 반드시 증명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3년 차인 만큼 이제 어린 선수 대접받지 않고 성적으로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